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구기 종목 스포츠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수천만 명의 프로 선수들이 뛰고 있으며 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돋보이고자 각자 자신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매경기 관중들을 놀래킴과 동시에 그날 하이라이트로 장식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말로 특별한 몇몇은 만화에서 혹은 애니메이션에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농구 애니 같은 경우 그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NBA 선수들이 구사했던 기술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여러 농구 만화에서 따라했을 정도로 패스가 엄청나게 현란한 선수 한 명을 소개해볼 건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제이슨 윌리엄스. 마치 마술을 연상케 할 정도로 속임수가 뛰어났던 팔꿈치 패스의 창시자입니다. 상대편을 넘어 전세계 팬들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의 어시스트는 NBA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센스와 상상력이 넘쳤는데요. 겉은 백인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흑인처럼 화려했기에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불렸던 이 선수. 지금 바로 그의 평범치 않았던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벨레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윌리엄스는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공을 다루는 재주가 뛰어났으며 농구뿐만이 아니라 야구와 미식축구 등 손으로 던지는 종목이라면 뭐든지 다 잘했습니다. 7살 때 이미 NBA를 꿈으로 삼았던 그는 1990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화려한 패스로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거기에 잘생긴 얼굴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항상 관중석을 비어터지게 만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는 명문대학교들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질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교의 명성이 낮은 편이었다는 것과 공부 성적이 영 좋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불법이었던 대마초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윌리엄스는 유명세가 낮은 대학교에 들어가 1년을 유급하고 95-96 시즌부터 경기를 뛰었는데요. 이때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했던 감독은 시즌이 끝난 뒤 다른 명문대학교의 감독이 되어 곧바로 윌리엄스를 영입해 주었습니다. 전학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경기를 못 뛴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이는 윌리엄스의 기량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는 평균 17.1득점으로 팀 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능력 또한 한 경기에 어시스트를 17개나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도중인 1998년 2월 윌리엄스는 갑자기 농구부에서 퇴출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고등학생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대마초였으며 그가 있었던 플로리다주도 대마초는 불법이었기에 몰래 피다가 약물 검사 때 적발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윌리엄스는 1998 NBA 드래프트에 모든 걸 걸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NBA 대부분의 팀들은 그를 뽑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드래프트 현장에 초대를 받지 못한 윌리엄스는 그저 밖에서 추첨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웬걸, 이날 제이슨 윌리엄스는 58명 중에 무려 7번째로 뽑혔습니다. 윌리엄스를 데려간 팀은 마침 포인트 가드를 필요로 했었던 세크라멘토 킹스였으며 덕분에 그는 데뷔 첫 경기부터 주전 멤버로 등극하였습니다. 게다가 NBA 내부에서만큼은 대마초가 금지 약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윌리엄스 입장에선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마치 억제기가 풀린 것 마냥 일반 선수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수준이 아닌 패스들을 마구마구 뿌려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화려한 플레이들은 관중을 비롯한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곧바로 윌리엄스를 대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패스를 할 때면 항상 눈과 몸 그리고 손의 위치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어서 공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수비를 하려 한다면 그 순간 다리는 얼어붙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결국 상대팀은 어버버 하다가 득점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윌리엄스는 돌파 방향을 역으로 이용해 상대를 뚫을 만큼 드리블 능력이 빠르고 자연스러웠으며 키가 185cm밖에 되지 않는데도 덩크를 가볍게 성공할 정도로 점프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업을 올라가는 시점만 되면 그가 공중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군을 제외한 모두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슛하는 도중 패스하는 패턴에 자꾸 속아서 약이 오른 수비수가 이번엔 가로채기를 시도하려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 어이없는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번 길거리 농구에서나 볼 법한 현란한 플레이를 하다보니 윌리엄스는 스포츠 채널의 하이라이트에 매일 등장했으며 거기에 잘생긴 외모와 적극적이고 유쾌한 쇼맨십까지 갖췄기에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NBA 유니폼 판매량에서 당시 5등을 찍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광고 모델에도 섭외되어 각종 CF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국내 래퍼들의 더빙판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서 몇몇 올드 팬분들은 이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후 2년차에도 그는 팔꿈치 패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묘기를 부리며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루키 때보다 더 영악해진 윌리엄스는 이젠 공중에서 춤을 추면서까지 패스를 던져주었고, 거리가 멀고 공간이 좁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등 뒤로 공을 넘기는 고난이도의 비하인드 백패스를 빠르고 절묘하게 찔러주었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던질까 말까 하는 식으로 상대를 들었다 놨다 했던 윌리엄스는 정말이지 창의성 하나만큼에선 NBA 역사상 넘버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평판과 가치는 떨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커리어 3년차 0001 시즌이 되자 윌리엄스는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NBA에서 대마초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약물 검사 과정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을 시 반드시 상담과 치료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여기서 윌리엄스는 적발이 되었는데도 치료 교육들을 모두 무시하는 바람에 벌금과 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아 팀의 망신거리가 되었고, 그 외에도 관중석에 있는 동양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으로 모욕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나이키는 더 이상 그를 모델로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부문에서도 윌리엄스는 꽤나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이라이트로만 봤을 때는 그의 플레이가 기발하고 멋있긴 하지만 사실 그의 패스는 동료도 받기 힘들 정도로 제멋대로라 이는 곧 실수와 턴오버로 이어졌고, 그렇게 게임 흐름을 망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슈팅은 무리하게 남발하면서 그 반대인 수비력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플레이오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종종 팀 패배의 원흉으로 찍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스에게 한계를 느낀 세크라멘토 킹스는 결국 그를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넘겨버렸는데요. 이쯤 되면 그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 같았지만 마치 마약을 한순간에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화려하고 난사기질의 플레이에 잔뜩 취해 있었고, 때문에 매 경기마다의 슛 성공률과 턴오버 관리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윌리엄스의 경기력은 그 다음 02-03 시즌에 슈비 브라운이라는 새로운 감독을 만나게 되면서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과거 NBA 감독을 맡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선수 분석가로 일을 했었던 슈비 브라운은 멤피스 그리즐리스 감독에 부임하자마자 윌리엄스의 단점들을 고치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은 윌리엄스 또한 감독의 지시를 따라 화려해 보이고자 하는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란한 패스는 경기 중에 종종 나왔지만 그래도 커리어 초반 때처럼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던 패스들은 많이 사라졌기에 비록 하이라이트가 적어지고 그 부분에서는 팬들이 아쉬움을 가지긴 했지만 턴오버가 줄어들고 팀 승리 기여도가 높아진 윌리엄스를 보는 감독 입장에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덕분에 멤피스는 창단 처음으로 그리고 2번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우승을 노리기에는 그들이 맞이한 상대팀들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윌리엄스는 어느정도 준수한 활약을 펼치긴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형편없는 수비력, 그리고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베테랑인데도 승부욕과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2번 연속으로 진출했던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에서 모두 큰 점수차로 탈락해버렸습니다.
어느덧 30살에 접어드는 제이슨 윌리엄스. 더 이상 그의 인기는 예전만하지 못하게 되었고 멤피스에서의 선수 생활도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팀에 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 순간 레전드 샤킬 오닐의 적극 추천으로 마이애미 히트가 윌리엄스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 이 팀에는 슈퍼스타 드웨인 웨이드와 왕년에 잘 나갔던 베테랑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딱 한 번만이라도 우승을 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윌리엄스 또한 프로 선수로서 그 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우승 후보팀에 들어온 이상 이 기회를 꼭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에이스 샤킬 오닐과 드웨인 웨이드를 보조하는 역할로 경기를 뛰었는데요. 확실히 과거 때보다 부담이 줄고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윌리엄스의 경기 운영 능력은 더 이상 불안하질 않았고 덕분에 슛 성공률을 비롯한 전체적인 기록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정규 시즌 때 평균 득점이 팀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윌리엄스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였는데 루키 시절부터 보여왔던 빽빽한 압박 수비를 벗겨내는 드리블 돌파와 절묘한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는 센스는 여전히 최고라고 불릴 만큼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준급의 패스와 함께했던 마이애미 히트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승승장구를 하며 마침내 결승전에 도착하였는데요. 여기서 만난 상대가 바로 학다리 슛으로 유명한 댈러스 매버릭스의 전설 덕 노비츠키 선수였습니다. 당시 그는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했을 만큼 거의 전성기에 가까운 괴물이었고 더군다나 첫 두 경기가 댈러스 원정이었기 때문에 노비츠키를 막아야 했던 마이애미 선수들의 부담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경기의 결과는 모두 10점 차 이상으로 마이애미의 패배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윌리엄스와 그의 팀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의 경기들을 뒤집어야만 했는데요. 그때 때마침 드웨인 웨이드가 선봉에 나서서 이를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필승 전략은 다름 아닌 심판이었는데 당시 심판들은 공격자에게 매우 관대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반칙을 불어주었고 이걸 빌미로 삼은 웨이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헐리우드 액션과 몸싸움 경합을 벌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애미에게 유리한 오심과 편파 판정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4번 중 3번의 경기에서 1점 차, 2점 차, 3점 차로 승리를 가져갔던 마이애미 히트는 그렇게 노비츠키와 댈러스 선수들의 멘탈을 털어버리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였습니다. 조금은 논란이 심했던 우승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윌리엄스에게 이날은 정말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팀 승리에는 부정적이었기에 이를 고치고 엘리트 포인트 가드로 탈바꿈한 제이슨 윌리엄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커리어 최대 업적인 우승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뒤 윌리엄스는 갑자기 돌연 은퇴를 발표하고 NBA 무대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나갔다가 1년 뒤 다시 또 돌아와서 올랜도 매직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예측을 할 수 없게 던지는 패스 성향이 은퇴와 복귀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량이 떨어져서 더 이상 주전으로 뛰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윌리엄스는 당시 NBA 1등 센터였던 드와이트 하워드와 함께 82경기 모두를 소화해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3라운드까지 벤치 멤버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 후유증으로 결장하는 경기들이 많아졌는데요. 결국 시즌 도중 올랜도에게 방출을 당한 윌리엄스는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찾아가 마지막 묘기를 보이고 12년차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 투어를 다니며 팬서비스 차원의 경기를 뛰기도 하고 방송과 3대3 농구리그에도 참가해 현역 시절처럼 센스 있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패스가 비교적 서툴러지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의 전성기를 떠올려 본다면 확실히 윌리엄스는 NBA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센세이셔널한 선수였다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